파리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일이 곧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리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여성이 접시를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셸 듀보아.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될 여행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미셸은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실망스러운 식당이었어요. 파리에서도 이런 수준이라니, 세상의 요리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셸은 수첩을 꺼내 매서운 평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요리는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요리만이 진정한 요리라고 믿고 있었죠. 다른 나라 음식들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연료에 불과했어요. 특히 아시아 음식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이기만 한 음식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파리의 한 한국 음식점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거든요. 식중독에 걸려 사흘 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시아 음식,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명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철의 혀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그녀에게 호평을 받으면 그 식당은 문을 닫는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미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과 격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미셸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죠. 파리의 또 다른 신규 레스토랑을 방문해 평가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것. 그런데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편집장이 자신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미셸은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세계 최고의 요리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확신이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셸은 편집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책상 위에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셸, 이번에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K푸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써주세요. 미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음식 기사를 위해서 말이에요. 편집장님, 정말 제가 가야 하나요? 한국 음식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미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미셸, 요즘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잡지도 이 트렌드를 놓칠 수 없어요. 당신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미셸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객관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전혀 객관적이지 못했거든요. 10년 전의 그 끔찍한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다녀와야 하나요? 미셸이 체념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점들을 둘러보고 현지 요리사들과 인터뷰도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요리도 직접 배워보세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미셸은 마음속으로 이미 기사 제목을 정하고 있었어요. 과대평가된 K푸드의 진실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한국 음식이 얼마나 조잡하고 자극적인지 확인하고 돌아올 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셸은 마지못해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여행할 때 가져가던 설사약과 소화제를 넉넉히 챙겼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또 탈이 날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면서도 내내 한숨만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정말 억울해 죽겠어. 왜 하필 나에게 한국을 보내는 거야?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여행이잖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봐. 하지만 미셸에게는 전혀 좋은 기회로 보이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한 미셸은 탑승권을 들고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바라보니 정말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다른 승객들이 설렘에 가득 찬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만은 달랐어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미셸은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유럽 독자들에게 경고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셸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한국 특유의 냄새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미셸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공항이 깨끗하다고 해서 음식까지 괜찮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는 곳으로 향하던 중 한 남성이 미셸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셸 듀보아 씨이신가요?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미셸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요리사예요. 편집부에서 연락을 받고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민수는 정갈한 흰색 요리복을 입고 있었어요. 미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위생에는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미셸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참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셸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맛이라니요. 한국 음식에 무슨 참맛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예의상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민수 씨. 박민수는 미셸을 자신의 차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먼저 전통시장으로 가보시죠. 한국 음식을 이해하려면 재료부터 보셔야 합니다. 미셸은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전통시장이라니 분명 비위생적이고 냄새나는 곳일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광장시장에 도착한 미셸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시장은 활기차고 시끄러웠지만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재료들의 신선함이었습니다. 각종 채소들이 싱싱하게 진열되어 있고 생선들도 얼음 위에서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배추는 오늘 아침에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김치를 담그려면 이런 배추를 써야 하죠.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미셸은 배추를 만져보았어요. 정말 싱싱했습니다. 파리의 고급 마켓에서 파는 것만큼이나 좋아 보였어요. 이것은 고추장이고 이것은 된장입니다. 모두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박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미셸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발효 음식이라니 프랑스에도 치즈나 와인 같은 발효식품이 많으니까요. 혹시 한국 음식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미셸의 편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재료만큼은 생각보다 신선하고 다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어요. 재료가 좋다고 해서 요리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박민수는 미셸을 시장 안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끓이시는 김치찌개가 정말 유명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미셸은 주저했어요. 시장 안의 허름한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커다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아 주셨어요. 빨간 국물에서 매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미셸은 숟가락을 들고 망설였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박민수와 할머니의 기대에 어린 눈빛을 받으며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미셸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예상했던 자극적이고 기름진 맛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깊고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깊은 감칠맛, 신맛,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떠세요? 박민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셸은 당황했어요. 맛있다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복합적이네요. 미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발효된 김치의 깊은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만나 만들어지는 요리예요. 미셸은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데 자꾸 더 먹고 싶어졌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까지요. 식사를 마친 후 박민수는 미셸을 자신의 요리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죠. 한국 음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미셸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요리사로서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김치찌개의 핵심은 묵은 김치예요. 신맛과 감칠맛이 충분히 나는 김치를 써야 깊은 맛이 나죠. 박민수가 설명하며 김치를 볶기 시작했어요. 미셸은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김치를 볶을 때 나는 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제 미셸 씨가 직접 해보세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셸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료를 볶아 향을 내고 물을 붓고 끓이는 과정이 프랑스 요리의 소테와 브레이징 기법과 비슷했거든요.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를 맛보며 미셸은 놀랐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과 비슷한 맛이 났거든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수는 미셸을 한국의 전통 궁중요리 전문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제는 서민 음식을 보셨으니 오늘은 우리의 고급 요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셸은 내심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과연 한국에도 프랑스 요리만큼 정교한 고급 요리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미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가지의 작은 접시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접시는 하나의 예술품처럼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 검은색까지 5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궁중요리 한정식입니다.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들이 드시던 음식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미셸은 각각의 요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나물입니다. 각각 다른 채소를 다른 방법으로 조리한 거예요. 찬기, 무치기, 볶기 등 조리법도 다르고 간도 다르게 했죠.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미셸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채소 요리를 한 번에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나씩 맛보며 미셸은 감탄했어요. 각각의 나물이 자기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많은 요리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미셸이 물었어요. 하루 종일 걸려요. 때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기도 하죠.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민수는 미셸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죠. 간단한 나물 요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셸은 앞치마를 두르고 박민수의 지도를 받으며
시금치 나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야 해요. 그래야 양념이 잘 배어들죠.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미셸은 프랑스 요리에서도 채소를 데칠 때 비슷한 방법을 쓴다는 걸 떠올렸어요. 블랑싱 기법과 거의 같았거든요. 이제 참기름, 깨소금, 마늘, 소금을 넣고 무쳐보세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셸은 조심스럽게 양념을 넣고 손으로 무쳤어요. 프랑스에서는 샐러드를 손으로 무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방법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만든 시금치 나물을 맛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간단해 보이는 요리였지만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복합적인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의 단순한 요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미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한국 요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미셸은 노트북을 켜고 1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과연 그때 자신이 먹었던 음식이 정말 한국 음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늘 경험한 한국 음식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인터넷에서 파리의 한국 음식점들을 검색해보며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려 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며 미셸은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10년 전 파리에 있던 한국 음식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한국인이 운영하지 않는 곳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이 운영하면서 한국 음식이라고 내세우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위생 문제로 문을 닫은 곳들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편견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먹었던 김치찌개와 나물들의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쩐지 다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째가 되었을 때 미셸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10년 전 일을 정확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10년 전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박민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펴고 함께 조사를 시작했어요. 미셸이 기억하는 식당 이름과 위치를 바탕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식당은 한국 음식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퓨전 아시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미셸이 식중독에 걸린 바로 그 시기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위생 경고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미셸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10년 동안 한국 음식을 미워했던 이유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니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요리를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한국 음식 전체를 비난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식당에서 사용했던 재료들이 한국 전통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진짜 한국 음식과 가짜 한국 음식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박민수가 말하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쪽에는 정통 한국 음식점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주방 모습이, 다른 쪽에는 파리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식당의 지저분한 주방 모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점 위생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영업정지를 당하죠.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미셸은 이틀 동안 다녔던 한국 음식점들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로 모든 곳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의 핵심인 발효식품들은 온도와 습도 관리가 생명이에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상하거든요. 박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셸은 점점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 한국 음식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국 음식점들도 여러 곳 있었고, 유명한 서양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러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문 음식 평론가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국 음식의 건강함이었어요. 발효식품이 주는 건강상 이점들, 다양한 채소를 통한 영양 균형,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조합 등이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프랑스 요리가 맛과 예술성에서는 뛰어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한국 음식이 훨씬 우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편견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음식 문화를 10년 동안이나 외면했다니요. 그리고 그 편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내일은 박민수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넷째 날, 미셸은 박민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 씨, 저는 지난 10년 동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 박민수는 미셸을 발효, 음식 전문 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을 정말 이해하려면 발효의 과학을 알아야 해요. 연구소에는 각종 발효 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등 수십 가지의 발효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온도, 습도, 시간, 염도 모든 것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죠.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미셸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었어요. 프랑스의 와인이나 치즈 제조 과정과 비슷한 수준의 정밀함이 있었거든요. 김치 하나를 제대로 담그려면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 배추의 품종, 수확 시기, 소금의 종류, 젓갈의 숙성도,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까지요.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셸은 감탄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음식이었다니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미셸과 박민수는 한국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요리, 전주의 한정식, 제주도의 흑돼지 요리까지 다양한 지역의 특색 음식들을 맛봤어요.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맛과 특색이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 지역의 요리사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전통을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 노련한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미셸은 각 지역에서 현지 요리사들과 함께 요리를 해보기도 했어요. 부산에서는 해물탕을, 전주에서는 비빔밥을, 제주에서는 흑돼지 구이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각각의 요리마다 지역의 특성과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음식은 그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기후, 토양, 역사, 문화 모든 것이 음식에 스며들어 있죠.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요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각 지역의 테로아가 음식에 반영되어 있었죠. 여행 중에 미셸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국이 생각났고 점심때가 되면 비빔밥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저녁에는 김치찌개나 불고기가 간절했어요. 한 번은 호텔에서 프랑스 음식을 주문해봤는데
이상하게 심심하게 느껴졌어요. 짜고 매운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 혀가 담백한 프랑스 요리를 밍밍하게 느끼는 거였어요. 이럴 수가. 미셸은 자신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박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에 미셸이 말했어요. 박민수 씨,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평생 프랑스 음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국 음식이 더 그리워져요. 박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미셸 씨가 진짜 한국 음식의 맛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미셸은 깨달았어요. 음식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요. 프랑스 요리의 우아함과 정교함도 훌륭하지만 한국 음식의 깊이와 건강함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미셸은 호텔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과대평가된 K푸드의 진실이라는 제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신 한국 음식, 내가 몰랐던 놀라운 세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셸은 정성스럽게 기사를 작성했어요. 자신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발견들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과학적 우수성, 건강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맛에 대해 자세히 썼어요. 전문 평론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겪은 진솔한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맛 속에 있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완성도 높은 요리 문화였다. 미셸은 이렇게 썼어요. 기사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사가 나가면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 같았어요. 미셸은 자신이 한국 음식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민수가 말했어요. 미셸 씨,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미셸 씨 같은 분이 한국 음식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미셸은 박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 제안이 있어요. 미셸이 말했어요. 파리에 정통 한국 음식점을 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투자하고 박민수 씨가 요리를 맡으시면 어떨까요? 박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런다면 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파리 시내 좋은 위치에 정통 한국 음식점을 내고 프랑스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 음식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명성을 걸고 이 식당을 홍보하기로 했어요. 10년 전에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헤어지며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셸 씨, 음식은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예요. 좋은 음식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미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음식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미셸의 기사가 출간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였고, 파리의 한국 음식점들도 덩달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요청에 따라 한국 요리 클래스도 열기 시작했어요. 요리 클래스에서 미셸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리에는 국경이 없어요. 좋은 음식은 어디서 왔든 좋은 음식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세요. 학생들은 미셸의 열정적인 강의에 귀를 기울였어요. 박민수도 파리로 와서 함께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미셸과 민수의 집이라는 이름의 한불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맛과 프랑스의 플레이팅 기술이 만나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냈습니다. 개업하자마자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미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까다로운 평론가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진정한 미식가로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파트너도 만났습니다. 음식이 만들어준 기적이었어요. 매일 저녁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박민수와 함께 식사를 하며 미셸은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편집장이 한국 여행을 보내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 이런 행복을 놓쳤을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미셸의 인생에서 한국 음식은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만난 사람들, 배운 지혜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